지금 어머니라고 처음에는 기사가 쓰여졌다가 또 어머니 사칭이라는 존재가 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서 그런 뭐 코멘트는 할 수는 없지만서도 좀 아니 자꾸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김호중 씨 엄마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네네네. 이렇게 사칭녀는 결국엔 사기꾼이라는 얘기에 저는 사실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수 김호중님 소식입니다. 김호중님 뉴스가 언론과 방송을 타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와 방송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물론 김호중 씨가 애초에 음주운전, 뺑소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속사의 잘못된 대처가 벌금형으로 끝날 일을 이렇게 크게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언론사들의 이지매 현상입니다. 한 명이 때리면은 다 죄다 베꼈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김호중님 첫 번째 재판이 있는 날에는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장 입구에 계속 기자들하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자들이 오보를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진우 유튜버, 청원경찰이 가족들 들어오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같이 손을 들었다고? 아닙니다. 아버님만 손을 들었고 그 여성분은 조용히 엄지와 검지로 아버님이 좀 불편했던지 아니면 처음 만났는지 요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계시냐라는 관계자의 말에 김호중 씨의 아버지와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함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여성분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분들한테 김호중 씨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앞에 50cm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여성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김호중 씨의 어머니로 소개를 하면서 호중이가 잘못한 것이 맞다, 겁이 많은 아이다 라고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번째 기사를 쓴 언론사에서는 이 내용을 재판이 끝나면서 제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왜 나오냐 하자 바로 첫 번째 언론사는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베낀 언론사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파만파 커졌고요. 심지어는 우리 유튜버를 하는 우리 기자분들 확인도 하지 않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진호 유튜버는 소속사 홍보대 행사에 추가 취재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자들이 쓴 내용을 갖고 추론하면서 마치 자기가 취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자신이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고 밝히자 다수의 김호중 씨의 팬분들이 그녀를 직접 찾아가서 손등을 쓰다듬는 등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더욱이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재판정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본 그대로의 모습은 당시에 우리 아버님만 손을 들었고 그 여성분은 아버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 이럴 때는 그때 어머니라고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여자 기자분들 김호중 씨가 이혼한 사실을 잘 몰랐던지 그 여성분을 어머니라고 변신시켰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변신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진호 기자와의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분은 기자 4명과 제 앞에 와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이분 일반인이라서 너 고소하면 작살나. 그리고 이진호는 막 상황을 만듭니다. 김호중 씨 아버지에게 현장에서 아리스 분들이 재판이 끝나고 누구냐고 묻자 김호중 씨 어머니 아니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와서 그 여성분의 손등을 쓰다듬었다고요? 어디서 그런 내용을 누구 기사를 보고 베낀 거야? 중년의 여성이 자신이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고 밝히자 다수의 김호중 씨의 팬분들이 그녀를 직접 찾아가서 손등을 쓰다듬는 등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진호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서부지검에 추가로 항고하면서 제대로된 증거 영상 다시 한번 제출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녹취록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했던 김호중 어머니, 그리고 기사가 바뀌어서 김호중 어머니 사칭녀,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분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판정에 가셔서 네. 사실은 김호중 씨에 대한 기사를 제가 분명히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중 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라는 그 말만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제가 기자 앞에 같이 저를 보셨죠, 그때.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지금 어머니라고 처음에는 기사가 쓰여졌다가 또 어머니 사칭이라는 존재가 되셨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서 그런 뭐 코멘트는 할 수는 없지만서도 좀 많이 놀라셨고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아니, 저는 제가 김호중 씨 엄마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네네네. 또, 이렇게 사칭녀는 결국엔 사기꾼이라는 얘기에 저는 사실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상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호중의 엄마라고 밝히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맞다 라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는 거죠. 일단 김호중 씨는 부모님이 둘 다 생존에 계십니다. 어릴 적에 이혼을 해서 각각 재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근데 김호중 씨는 본인의 공연장에 부모님을 모실 적도 있을 정도로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재판장에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체들은 해당 매체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용 보도를 해서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김호중 씨의 모친은 법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온 것 같은데, 그쵸? 예, 아버지 여자친구인지 뭔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현장에서 엄마가 아니다라는 거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온 사람인데, 네. 근데 엄마가 아버지 엄마 아니다. 예. 근데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버지는 법정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바로 이 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여성이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소속사 관계자 얘기로는 아버지는 현장에서 엄마가 아니다, 즉 엄마는 아니고 다른 지인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재가를 했다고요. 아버지가 재가한 현재 아버지의 법적인 아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아버지의 재혼한 여성이라고 해서 이분이 김호중 씨의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호중 씨가 이걸 인정하고 본인이 평소에 엄마라고 부르는 대상이면 모르겠지만 김호중 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이게 일파만파 되면서 나중에는 소속사라는 분이 이상한 소리도 하고 안모 기자님은 제가 아버지 여자친구 내지는 새엄마 그 선까지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한테 파악도 하지 않으시고 물론 저한테 제가 나가는데 그 주차장 있는 데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는 남자 기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분이 주는 명함까지 집어 던지고 차에 탔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역으로 해서 하나씩 물어보자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 아버님은 혼자 오셨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께서 1층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거기 어떻게 된 사연이죠? 아버님이 저희 차가 주차를 하는데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마 이제 이 화가 나는데 전화할 때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를 시키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은 이미 봐서 아버님의 모습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바로 앞에 차에 있어요. 제가 나갈 테니까 아버님 그때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가 또 사람들이 입이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려서 아버님하고 같이 안에 로비의 소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운영진 분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17명 정도 왔죠? 30명 왔었어요. 30명. 네, 그래서 운영진 분들이
자기네가 여기서 줄을 서서 뭐 안티도 막아야 되고 뭐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버님한테 출입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가족은 들어가는 걸 허용이. 네.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셔서 그 말다툼을 하셨더라고요. 언성이 높아져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막 거기서 그러니까 운영자분 한 분이 이제 그러면 뭐 아버지니까 자리 하나를 어떻게 떼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거렸나 봐요. 네, 그건 사실은 법원의 청경분들이 하실 일인데 일이 아닌데 참 그것도 웃기네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막 그러니까 그 화를 주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그동안에 호중 씨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걸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서 아버님을 좀 진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그쪽이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 들어가실 수 있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럼 같이 들어갑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떻게든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니까 와 줄을 진짜 운영진들이 줄을 그렇게 서 있으신 거예요. 한쪽으로 그 재판 왼쪽으로 다 서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완전 대치 상황이더라고요. 기자들은 오른쪽으로 의자 쪽에 앉아서 우리 아리스 운영진들은 왼편 쪽에. 왼쪽에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버님은 언제 처음 통화를 하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님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아버님이 이호선 변호사 선임이 된 다음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모르는 번호도 전화를 다 받으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김호중 가수님 아버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리스 분들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한 5분 1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아버님 어려우신 점이 있고 아버님 속상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가끔은 주세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통화하시고 그러면 법정에서 또 그 다음 통화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한 번 통화하고 두 번 통화했는데 소속사 홍보대 행사는 쓸데없는 뭐 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사람들은. 화가 나네요.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나.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제가 그날 바로 그 여자 기자 4명 쭈르고 앉아 있는데 같이 있었잖아요. 서 있었고. 그리고 거리도 뭐 1m도 안 된 한 몇십 센치, 50cm 정도? 있었는데 거기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기사를 써주세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만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애가 원래 겁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건 맞아요. 이게 어디서 본인은 그런 말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잘못한 거는 맞아요 라고 한 거는 아마 제가 스치듯이 아마 얘기를 한 거는 같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애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가라는 말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애가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절대 한 적이 없고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아리스 분 한 분이 저한테 자기들끼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동글동글한 게 호중 씨 엄마인가 봐 라고 하셨어요. 미치고 환장하네. 아니 사실은 운영진들은 호중 씨의 그런 내부 사정은 다 알기에 어머니를 사진을 본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체형이 되게 작으시잖아요. 그리고 긴 머리 안경 쓰시고 굉장히 작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호중 씨 어머니랑 이렇게 체형이 달라요 완전히.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제가 그 청경분한테 그 운영진 분들은 막 이렇게 눈을 아래 위로 막 흘끼고 그러셔서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말을 걸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방송을 35년 한 사람이라서 또 상담 심리학자로 10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관찰력이랑 통찰력이 뛰어나는데 네. 선생님은 그때 청경분이 가족분 순두세에서 아버지가 손을 드셨고 네, 맞아요. 선생님은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아버지 손목을 다 잡은 것도 아니고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걸쳐놓고 따라 들어간 걸 내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네. 제가 뭐 남의 남자분 손을 잡듯 아버지 뭐 나이 차이가 있고 아버님이 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뭐 손을 잡고 들어갔다는 등 뭐 그래서 천하의 몹쓸 여자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이 네. 처음에는 선생님이 제가 딱 듣기로는 호중 씨에 대해서 잘못한 건 맞아요.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앞에서 봤거든요. 바로 몇십 센치 앞에서 네. 근데 그때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네. 아버지 손목을 집게와 엄지손가락으로 따라 들어가는 걸 보고 왜냐면 호중 씨 어렸을 적의 상황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님이 어린 시절 이혼했고 서로 재가를 하셨다는 걸 모르는 기자들은 저분이 어머니 어머니구나라고 경험적인 상황으로 근데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죠. 네. 미쳐버리겠네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거.